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프로입니다. 금일 분석해드릴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중요한 이슈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특히나 엔비디아 관련된 중요한 이슈가 나왔고 블록딜 이슈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반도체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슈와 재료 그리고 차트 분석, 가치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 구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퀄통과 성사되나 엔비디아, 삼성, HBM 공장 실사에 나섰다라는 소식이고요. 삼성반도체 대추격전이 이제 이어진다. 2월 12일자 이슈입니다. 자, 그러면 퀄 테스트가 뭡니까? 그렇죠. 품질 테스트죠. 품질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만 엔비디아에게 자, HBM을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 공장 실사에 나섰다. 자, 우리가 공장 실사를 한다라는 것은 공장 실사가 마무리가 되면 그렇죠? 납품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납품에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제품에 어떤 문제나 차질이 발생하면 공장 실사까지 하질 않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엔비디아가 이미 지난주죠. 지난주에 삼성전자 천안 공장 방문해서 실사 진행했다. 그래서 예정대로 퀄통과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HBM 시장 승부처인 6세대 HBM 포 양산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보시면 2분기면 이제 4, 5, 6월 달이죠. 2분기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의 HBM이 들어가고요. HBM 그리고 자, 빅테크 기업에겐 ASIC이라고 합니다. ASIC AI 칩을 중심으로 HBM3E 12단 제품 공급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엔비디아 그리고 AMD도 마찬가지로 지금 AI 칩을 만들고 있죠. 자, 이 AI 칩은 범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ASIC이라고 하죠. ASIC AI는 뭐냐면 주문형이에요. 주문형.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은 물론 이제 엔비디아 걸 씁니다. 엔비디아 거를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쓰지만 자기네의 입맛에 맞는 자기네가 주문 제작하는 그런 AI 칩을 생산을 하죠. 거기에 들어가는 HBM, 우리가 크게 보면 HBM을 두 개라고 나눌 수가 있는데 이쪽 범용 쪽하고 주문 생산 쪽으로 반도체 쪽으로 들어간다. 이 중심으로 해서 HBM3 12단 공급 본격화한다. 언제입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4, 5, 6월 달. 자, 참고로 보시면 이게 AI 칩입니다. AI 칩. 이 중간에 이제 GPU가 들어가고 이 GPU는 엔비디아가 제품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TSMC가 이제 생산을 하고 옆에 보시면 이게 HBM. 자, GPU 옆에 이제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죠. 고대역폭 메모리. 이건 이제 D램을 이렇게 위로 쌓아둔 거예요. 자, 선도업체는 누굽니까? SK 하이닉스. 그쵸? 그리고 지금 마이크론인데 이제 삼성전자가 대역전극에 나선다. 치고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2월 10일자 뉴스 이걸로 한번 보시면 제닉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삼성전자 올해 빅테크 자체 AI 칩용 이게 ASIC이죠. ASIC AI 칩 여기에 들어가는 HBM이 싹쓸이 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싹쓸이 할 거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글씨가 좀 작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올해 미국 빅테크 자체 AI 칩용 ASIC이죠. ASIC HBM.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나 자, 아까 말씀드렸던 AMD가 만드는 범용 AI 칩이 있고 여기 들어가는 HBM 그리고 이제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 만드는 주문형 ASIC HBM 이렇게 이제 따로 봐야 되는데 특히 여기에서 다 싹쓸이 할 거다. 올해 미국 빅테크 자체 AI 칩용 HBM 싹쓸이 전망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구글과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제작하는 인공지능 AI 주문형 반도체 ASIC이 삼성전자의 새로운 HBM 공급처로 떠오르고 있다. 참고로 보시면 올해 전체 HBM의 약 20%를 차지할 ASIC용 HBM의 상당 부분을 삼성전자가 공급할 수 있을 거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밖에 대안이 없어요, 사실. 왜냐면 SK 하이닉스는 지금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여기만 들어가도 벅차요. 다른 뭐 구글이나 아마존 뭐 이런 업체들의 ASIC, HBM을 만들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싹쓸이 하는 거예요.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밖에.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식화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그리고 AMD의 HBM이 들어가죠. 자, 요거는 이제 범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2분기입니다. 그쵸? 마찬가지 이제 2분기 정도에 삼성전자가 아마존 그리고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에게 ASIC HBM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전체 HBM 시장의 그쵸? 추격자로 무서운 대반전극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올해 HBM 총 수요 중에 ASIC AI 반도체용 HBM 수요는 한 20.41%. 자, 보시면 이 시장도 굉장히 큽니다. 자, 27년 최대 900억 달러, 약 129조 원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참고로 보시면 작년에 200억 달러였어요. 29조 원. 그런데 3년 만에 어떻게 됩니까? 4.5배로 확장이 돼요. 여기에 상당 부분을 누가? 삼성전자가 가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이슈죠.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 지금 2월 10일자 또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7년 만에 자사주 매입 소각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3조 원 정도 자사주를 소각한다. 그러면 주식수가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호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뜯어보면 삼성생명 화재 삼성전자 주식 2,800억 매각한다. 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여준 2,800억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오는 10일 장 개시 전에 블록딜러, 왜 장에 팔면은 주가 빠지니까 장전에 블록딜러 묶어서 그냥 파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주식 425만 주를 10일 종가를 기준으로 블록딜러 매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유는 금산법 때문이죠. 금산법 때문에 요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블록딜러 가져가죠. 블록딜러, 그쵸? 그러면 이걸 가져가는 누가 있다라는 거죠. 그 주체가 있다라는 거, 주체. 그쵸? 그걸 가져가는 주체.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걸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융투자에서 지금 매각이 나왔죠. 그래서 이걸 대부분 누가 받아갔습니까? 대부분 외인이 받아갔습니다. 얼마입니까? 190만 주. 그쵸? 뭐 여기서 매도한 물량들도 있고 매수한 물량도 있으니까 순 매수 물량이 190만 주예요. 그러면 이 외인이 거의 대부분을 받아갔는데 이게 누구냐? 누구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지금 12월 10일 딱 하루, 2월 10일 죄송합니다. 2월 10일 딱 하루 지금 보시면 순매수 1위가 누굽니까? 순매수 1위가 모건스탠입니다. 모건스탠이가 이걸 다 받아갔어요. 자, 보세요. 매도가 있습니까? 매도 없습니다. 자, 55,800원에 전부 다 받아갔어요. 자, 지금 모건스탠리가 블록딜 물량을 받아갔다라는 건데 전체 순매수 물량이 이게 물량이 얼마냐? 258만 주예요. 그러니까 블록딜 물량의 상당 부분, 대부분을 누가 받아갔습니까? 모건스탠리가 받아갔어요. 자, 그러면 모건스탠리가 어떤 회사냐? 자, 모건스탠리를 보시면 지난 여름이죠. 여름에 끔찍했습니다. 반도체 막 급락할 때. 그때 급락할 때를 보시면 메모리, 자, 윈터 이즈 커밍. 겨울이 오고 있다. 자, 메모리 업계가 겨울이 오고 있다. 지금 꼭지다. 그러면서 주가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그때부터 급락이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10월 달에 우리가 틀렸다. 모건 스탠리의 특이한 방송문. 아니,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가 고점이다라고 이렇게 레포트를 내고 주가를 떨어뜨린 이후에 우리가 틀렸다라고 합니다. 아니야, 메모리 반도체는 고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모건 스탠리가 지금 받아간 겁니다. 누구? 삼성전자의 블록딜 물량을.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의 블록딜 물량을 받아갔다는 것은 뭐다? 그렇죠?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뭐다? 바닥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이제 퀄 테스트 통과되면 이제 납품 들어갈 거고, 거기다 플러스 ASIC의 상당 부분의 HBM을 삼성전자가 납품을 공급을 시작하면서 결국 올해 드라마틱한 성장, 드라마틱한 주가 상승, 이거를 이들이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받아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이걸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언제입니까? 자, 지난 여름이죠.
그쵸? 지난 여름. 지난 8월 달에 이때입니다. 이제 반등. 자,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이제 여기서 반등할 때 여기에서 모건 스탠리가 윈터 이즈 커밍, 겨울이 오고 있어요. 겨울이 온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 달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고, 반도체, 즉 메모리 반도체는 아직 고점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기회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구간에서 뭐다? 대량으로 블록딜로 280만 주를 받아갔습니다. 자, 이들이 받아간 건 명확합니다. 지금 이제 엔비디아 콜이 나오니까. 그쵸?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제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는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확대를 하면 요게 이제 요렇게 볼게요. 자, 이 노란 선이 뭐냐면 20주선이에요. 20주선.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자, 보시면 20주선을 하회했다가 돌파했을 때, 그리고 지지받았을 때 급등이 나오죠. 그렇죠? 자, 이 구간때 보시면 20주선을 지지, 돌파했을 때 급등이 나오죠. 자, 이게 주봉이니까 하나, 둘, 셋, 넷, 4주 동안, 한 달 동안 상승했죠. 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월째 상승을 했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주선을 하향했다가 돌파하면서 하나, 둘, 셋, 넷, 4주, 한 달 동안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항상 20주선을 봐야 되는데, 지금 20주선 어떻습니까? 20주선 지금 돌파가 나왔어요. 20주선 돌파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뭐다? 모건 스탠리도 매수세 들어갔고, 플러스 자, 지금 엔비디아 콜 테스트 통과하면서, 자, 여기 이제 납품 2분기부터죠. 자,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 ASIC 납품 대부분을 독차지하는 게 누구? 삼성전자. 자, 그러면 지금 20주선을 돌파했으니까 적어도 우리는 한 달 정도는 대부분, 그렇죠? 한 달 정도는 상승을 뭐다? 그렇죠? 영위할 수 있다. 상승 구간을 즐길 수 있는 구간이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매수 맥점이 나왔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삼성전자 2분기부터 메모리 재고 건전화 1분기 실적이 저점이다. KB증권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KB증권에서 뭐라고 했냐? 자, 보세요. 1분기 실적이 바닥이다. 1분기 실적이 바닥이다라는 건 뭐다? 주가도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냐면 메모리 재고의 건전화. 그러면 우리가 HBM용뿐만 아니라 레거시, 그렇죠? 일반 범용 반도체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지금 중국이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왜 중국이 도와주냐? 요걸 한번 볼게요. D램에 2월 10일까지의 잠정 데이터가 나왔는데, 자, 보시면 D램은 작년 대비해서 한 8% 정도 성장을 했어요. 수출이. 그런데 지금 보면 낸드가 좀 엉망입니다. 낸드가 엉망인데 마이너스 77%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걸리긴 하는데, D램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향후에 낸드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충분히 주가 현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게 여의도의 전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구 환신 정책 효과, 그렇기 때문에 호재, 이제는 뭐다? 주가가 호재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호재에 반응하는 그런 구간이다. 이제 호재들이 하나씩 미리 말씀드렸던 그런 호재들이 나오는 구간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이제 이구 환신 관련해서 이게 원문입니다. 중국 기사예요. 원문인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춘절 연휴 기간 1월 28일부터 2월 4일 이구 환신이 뭡니까? 구 제품 가지고 오면 신제품으로 살 때, 자,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소비 진작책. 그런데 총 310억 위안이 지금 소비가 됐고, 특히나 휴대폰의 판매량은 전체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다. 휴대폰 가전의 총 판매액은 전체 매출의 70%예요. 대부분 뭘 산다? 가전하고 휴대폰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뭡니까? 휴대폰을 바꾼다, 휴대폰을 산다, 스마트폰을 바꾼다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모바일 D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고, 그만큼 D램의 값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KB증권에서도 1분기가 실적 바닥이다, 재고 건전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뭐다? 뷰가 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모건 스탠리도 매수세에 동참을 했다. 이런 우리가 재료들을 알고 흐름들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